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 해축팬 인버티드 풋볼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내용은 저희가 저저번이었나? 6번 미드필더에 대해서 한번 준엽 씨랑 둘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포지션 중에 가장 화려하고 주목받는 포지션 중 하나가 10번 공격형 미드필더고, 실제로 이 10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나론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의 주제는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클래식 넘버 10이 몰락하고 있다, 아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살아남고 있는 것이다, 요 얘기에 대해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오게 된 배경으로는 이제 꾸준하게 웹진 같은 데나 혹은 잡지들에서 이 포지션이 몰락하고 있다 혹은 아니다, 살아남고 있다, 지금 다른 형태다 라고 얘기를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서 갖고 왔는데, 실제로 이 주제가 얼마나 오래된 주제고 얼마나 계속 반복되는 주제를 얘기하려면은 90년대 때 플라티니가 얘기하기로는 오늘날 플레이메이커는 죽고 있다. 내가 봤을 때 살아있는 선수는 지네디 지단이랑 그때 잉글랜드 선수 한 명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두 선수 빼고는 다 죽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90년대부터 났던 얘기고, 되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메스트 웨질이 이제 몰락하고 오면서 그쵸. 웨질을 몰락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목을 받았고, 또 다비드 실바랑 옛날에 후안 마타인가 네.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왜 후안 마타였나, 어쨌든 최근 들어서 후안 마타 자기는 몰락갈까 하면서 요새 테크니션 플레이메이커들이 많이 죽고 있다, 옛날 같지 않다, 네. 그래서 10번의 몰락과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주제가 꽤나 반복적이고, 한국에서도 이 주제가 한번 발화가 된 게 이강인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네. 이강인이 굉장히 올드한 플레이어, 그 발렌시아부터 이제 마요르카 그 시기에 굉장히 주목을 못 받으니까 이강인이 올드한 플레이어다, 올드 클래식 넘버 10이어가지고 지금 기용이 안 되는 거다, 아니다, 혹은 이강인이 그냥 퀄리티 부분의 문제지 과거나 현재 축구 트렌드 문제는 아니다, 되게 이 이슈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때문에 이강인 때문에 한번 군에서 얘기 많았고, 그때 그런 관련 얘기해서 뭐 안정환도 제 생각 기억상에 얘기했던 것 같고, 우리가 수비 가담이 좀 부족해서 안 됐던 플레이메이커로서 기억나는 선수들이 막 윤정한 네. 혹은 이제 이관우 이런 옛날 올드 플레이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오늘 논제는 과연 10번 미드필더 몰락하고 있다, 혹은 살아남고 있다, 이거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럼 과연 이 포지션은 무엇인가, 뭐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하면은 그냥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네. 이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축구 다 쉽게 얘기할 수 있어. 축구는 골 넣으면 이기는 종목이고, 그렇죠. 예. 수비는 잘 조직하면 되는 거고, 음. 공격은 잘 넣으면 된다. 튼튼히 하면 잘 쳐고 잘 넣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너무 쉽기 때문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찝고, 저희가 그러면은 이거 실제로 이 포지션 자체가 그럼 몰락한지 아닌지 한번 다뤄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이 포지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상준 씨부터 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했을 때는 일단 중앙 쪽에 10번이니까, 그러니까 2선 공격수인데 10번이라고 우리가 칭했을 때는 중앙 쪽에 포진되어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선수는 공격할 때 어떤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냐를 보면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그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해서 그 상대가 누가 마킹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위치를 하는 포켓 공간의 위치에서 볼을 받고 거기서 그 다음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를 10번 미드필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영국 그 라이센스 받으러 가면 What is number 10? What is number 10? 막 이런다고. 거기서 그래요? 네. What do you mean by number 10? 막 이렇게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 것에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정립한 나름의 저만의 정의입니다. 근데 저도 이걸 좋아하진 않아요. 이런 정의, 네. 표기법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 전 번호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 진짜 별로 안 좋아해서. 되게 표현 많아요. 다른 표현 할게요. 트랙 아티스타도 있고. 트랙파르티스타 그것도 되게 안 좋아. 그냥 냅둬 약간. 다른 표현 아르헨티나 엔간체도 있고. 그 아르헨티나 사람만 쓰기도 하고. 뭔지도 모르겠어 그런 거.
엔간체 마라도나. 그 단어들을 이해하려고 진짜 꽤나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아니 스페인도 뭐였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안 찾아봐서 쓰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준엽 씨는 이 포지션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그냥 4-2-3-1에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공간의 관점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그나마 정의를 하고 싶은 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 즉 포켓 공간이죠. 거기서 수비와 수비 사이 공간에서 공을 받아서 뭐 공격수한테 패스하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마무리하든 그런 이제 공격적인 역할을 봤을 때 약간 이런 그쪽 공간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제가 어쨌든 이 선수를 상징하는 건 결국 공간인 거네요. 미드필더와 수비수 라인의 공간에 그것도 이왕이면 중앙에 가까운 공간에 위치한 선수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사실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1번과 살짝 섞어서 안 썼긴 했는데 저는 저에게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는 넘버 10은 뭐냐 그러면 스루패스 쫙쫙 찔러주는 선수. 저희 어렸을 때 축구는 되게 게임할 때 그런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이러다 아스날을 골랐어. 아스날 고르면 뭐 로치키가 됐든 좀 더 옛날 축구가 됐든 뭐 베르캄프가 됐든 그 선수를 일부러 최대한 조정할 때면 측면을 안 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운데로 계속 놔. 그리고 W 혹은 그 세모 딱 눌러서 찔러주는 스루패스 잘 찔러주는 선수가 최고다. 그쵸. 최고의 넘버 10이다. 약간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시기 선수는 아닌데 제가 봤던 선수 중 되게 넘버 10 화려했던 선수는 그 옛날에 AC 밀란 카카 말고 파주 말고 갑자기 포르투갈 그 후이코스타라는 선수의 하이라이트 스페셜 영상 봤는데 그 선수는 진짜 내내 찔러주기만 해. 팍팍 찔러주기만 하더라고. 진짜 스루패스 빡빡 하더라고요. 그 이탈리아 공항에서 어쨌든 저에게 이 포지션은 무엇인가 하면은 중앙에서 스루패스 찔러준 선수라고 인식해왔던 것 같아. 옛날에는 제가 축구를 이제 잘 몰랐던 시기를. 어쨌든 물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 그럼 이 포지션에 이런 역할을 이 구역에 있는 선수가 그러면은 몰락을 했다. 혹은 아니다. 뭐 다른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살아남아 있다. 이런 토론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먼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지? 10번은 몰락하고 있다. 10번 사라지고 있다. 축구 트렌드에 따라 조금 몰락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없지 않아요. 너무 있다. 있다. 혹시 간을 너무 보시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기로 2024년에 마음먹긴 했는데 있다. 상윤 씨가 몰락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없잖아 있다. 몰락하고 있다. 말 조심해. 오늘은 확실하게 오늘 그 스탠스로 가겠습니다. 있다. 다 끝나고 얘기하시는 걸로 원래 본 스탠스는. 준엽 씨는 그러면은 저는 몰락하기보다는 그냥 변화하거나 아니면 매치 컨텍스트에 따라 누구는 거기 들어가서 뭐 10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10번은 제한된 몇 명의 소수의 천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만인에게 열렸다. 모두가 할 수 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모두가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누가 더 효과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냐 그걸로 따지는 것 같아요. 그건 따지는 거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번에 그러면은 먼저 이제 10번 몰락자. 먼저 이제 그러면 상준 씨가 10번은 어째서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가? 몰락론자. 그 10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약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더 공격에 치중되어 있고 패스 잘 뿌려주고 하는 쪽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유파인캐스하고 뭐 토마스 뮬러 나올 때부터 얘네들도 수비를 되게 강하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얘네 바로 앞에가 이제 최전방 공격수면은 얘네도 거의 최전방 수비 라인의 최전방이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수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공격에만 치중되어 있는 친구들은 과연 약간 우리 그 진화론처럼 선택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메스, 이스코 이런 선수들처럼 볼이 자기 발 밑에 왔을 때 그때 살아나고 약간 수비 조금 덜하는 선수들은 슬슬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락이라고 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변화라기보다 하메스가 변화했으면은 내려와가지고 그 8번 롤도 했겠죠. 이런 말 진짜 안 좋아하는데 8번 롤 중앙 미드필더 롤을 했겠죠. 근데 걔가 그걸 할 수 없었 그것마저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수비에서 그런 두각을 보여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었고 또 윙으로 쓰자니 거기서도 수비를 안 하면은 측면이 뚫리고 하다 보니까 공격에만 치중되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비도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 롤 자체가 몰락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몰락 주장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이강인 선수 얘기를 하자면 이강인 선수 저희 그 마요르카 때 그 무강 조합인가요? 무리키하고 네. 이강인 조합일 때 그때 10번이었어요. 그때 10번이었어. 누가 봐도 10번이었고 중앙에서 볼을 받아가지고 패스를 넣어주는 아니면 뭐 윙 쪽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중앙에서 나가지고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쪽이었는데 근데 이강인을 벤투가 뽑지 않았던 이유는 수비 가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뽑지 않았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격 국면에서 볼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찔러주거나 아니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됐을 때 앞으로 찔러주는 건 알겠는데 공격에서 수비로 할 때 그 압박을 들어가고 그 태클하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롤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왔을 때 측면으로 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 롤 자체는 몰락이 맞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노래 생각나네. 비디오 킬더 라디오스타인가? 뭐죠? 그 비디오 그러니까 미디어가 이제 라디오를 죽였다. 영상 매체가 수비가 결국 그렇죠. 10번을 수비가 결국 10번의 몰락을 이끌고 있다. 그쵸, 죽인다. 왜냐하면 그 4개 국면들 모두 하나하나가 다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특히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한 거는 그 개겐 프레싱이라는 그 카운터 프레싱이라는 그게 들어오면서부터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걸 때문에 이제 10번 그 롤이 몰락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지금 요즘 좀 아직도 10번인데 잘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파머라든지 토마스 뮬러라든지 그 선수들은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살아남은. 그럼 10번 안 죽은 거네. 아니죠. 몰락하는 면도 있다. 그래서 몰락은 하는 거죠. 하메스는 네. 진짜 정통 10번이니까 하메스 이스코는 정통 10번인데 걔네가 그걸 못 하니까 이제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통 10번 정통 죽을. 10번은 몰락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엽 씨 그 기본 주장. 네, 일단 10번에 대해 10번이 그 예시를 들기 전에 일단 모든 선수들이 수비를 다 해야 돼요. 그 수비 가담이든 아니면 위에서 전방 압박을 하든 수비를 다 해야 한다는 게 제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수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공격적인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0번이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공격적인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마무리하는 그런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라고 이제 정의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선발 라인업에서 2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나 아니면 윙어가 하는 것이다. 약간 이런 게 아니라 매치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공간에 이제 누가 점유하는지 약간 이런 걸 더 따져보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첼시의 팔머 구스토 아니면 뭐 토트넘 메디슨 포로 아니면 뭐 아스날의 웨데고르 메리노 약간 이런 예시를 들어봤을 때도 아직 10번은 죽은 게 아니고 원래 저는 죽는 거다 이런 말 되게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죽는 게 아니고 다들 안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고문하지 그러지 않습니다. 약간 지금 고문 같아요. 약간 뇌가 싸우고 있어요. 그럼 너 그 말 쓰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좀 하다 그럼 넘어가 볼게요. 좀 이따 그러면 이 용어 구분법에서 이거 무용론 그럼 10번 무용론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웨리노나 웨데가르 혹은 뭐 메디슨 같은 선수 얘기인데 사실 그 선수를 클래식 넘버 10으로 구분하지 않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럼 그 선수들 그 선수 클래식 넘버 10 아니야. 심지어 케빈 데브라인도 누군가는 이 시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칭하지만 아니야. 그 선수는 수비도 엄청 많이 하고 내려와. 그 선수는 플레이메이커 넘버 10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뭐라고 반박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선수들이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볼을 빼앗기 위해서. 뭐 수비를 우리 진영으로 볼이 돌아왔을 때 내려와서 수비를 하든 아니면 상대 진영에서 상대가 비드업할 때 우리가 앞에 전방을 압박을 하든 수비를 누구나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수비를 축구라는 스포츠를 따졌을 때 수비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비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하긴 이 얘기랑 팩까지라 되겠죠. 수비를 안 해도 되는 선수는 메시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야 요새 다 수비하는데 10번이 뭔데 걔는 수비를 안 해. 그렇죠. 걔 뭔데 기족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수비든 모두 다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냥 공격적인 역할을 주로 그걸 수행하면은 걔가 10번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요? 요새 들어서 많은 이제 소위 말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되게 강조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선수 뽑아도 그 선수가 가운데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올드한 90년대 축구처럼 가운데서 스루 패스를 쭉쭉 뿌려주는 게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같은 위치에 해가지고 뭔가 공을 안으로 넣어주거나 혹은 자기가 그 공간을 직접 침투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선수를 두고 우리는 그럼 10번 나는 얘는 10번 아니야라고 얘기할 경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 건지. 근데 그거는 참으세요. 알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지금 알아. 전기 의자가 지금 저도 압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오늘 의자가 전기 의자인 거. 근데 실제로 근데 10번을 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맞아요, 얘기 많이 해요. 맞아요. 요새 선수들은 너무 측면으로 빠진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메스투 웨질이 처음 등장했을 때 메스투 웨질 같은 선수들을 센트럴 윙어라고 얘기했어요. 메스투 웨질이나 센트럴 윙어요. 네, 모드리치 같은 선수들. 그게 조나단 윌슨인가 누가 마이클스가 썼던 용어일 거예요. 그래서 측면 지향적인 윙어들이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중앙 지향적인 윙어들인 거죠. 되게 그런 표현 썼기도 했거든요. 그 선수는 새로운 시대의 플레이메이커 넘버 10이다. 그런 식의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럼 그런 선수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 건지. 상대 팀이 1-4-4-2 수비블록 세웠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그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3개나 발생하잖아요. 네. 뭐 중앙 오른쪽 한 개, 중앙 한 개, 왼쪽 한 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공간에 이제 뭐 제가 정의한 10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뭐 왼쪽으로 들어가든 오른쪽으로 들어가든 아니 중앙으로 들어가든 이거는 이제 매치 컨텍스트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은 측면보다 중앙에서 골 기회나 골 찬스가 날 이제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그 수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중앙 공간을 더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좀 더 그 공간을 더 타이트하게 막.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점 어디에 둬야 되냐? 측면인데 측면은 이제 크로스나 드리블 돌파 말고는 이제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자연스럽게 그 풀백이라 아니 측면 미드필더랑 피벗의 사이 공간 그쪽 공간을 이제 초점을 자연스럽게 맞추게 되거든요. 이제 그쪽이 좀 더 효과적인 공격 루트인 걸 아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요즘 넘버 10은 측면으로 좀 빠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 제가 그분들의 주장 오케이. 그분들의 주장은 빙의. 오케이 알겠어. 측면 많이 빠지는 거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거 알겠어. 그래서 10번이 죽는 거라고. 그 현상 있고 10번이 죽는 현상이다. 저 어쨌든 감독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0번 오케이 10번 안 해. 10번 안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선수들 중에 할 수 있는 게 알았어. 8번 2개인데 가만히 있어 자야. 8번 2개인데 8번 2개를 활용해서 그 공간을 이제 땅 따먹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8번 2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이 죽는다는 거죠. 왜냐면 선택을 해서 네. 10번을 빼고 거기 그쵸. 땅 따먹기를 하려고 8번을 넣은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번이 죽는다는 주장. 좀 씨발 이거 반박을 해야 돼. 그래서 죽는 거라고. 근데 그거는 그냥 그 공간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면은 그게 10번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저 결국에는 뭐라고 이제 이름에 걸쳐 주냐? 맞아, 너한테 이름 태그를 뭐를 주냐 이 맞아 이거 포장을 잘해야 돼.
이래서 내가 10번 8번 그래서 저도 이걸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 6번 했을 때도 6번보다 이제 피벗 약간 이런 약간 예. 이렇게 칭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지금 많이 아프네. 지금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찬반 논쟁은 살짝 그럼 여기서 비껴 나가가지고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럼 10번 지금 보니까 이거 내가 이 이야기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다들 자아가 지금 분열됐어 지금. 네, 제 자아가 허락하지 않는 대화 주제여가지고 이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10번이 일단 몰락하고 있다 아니다라는 논지 자체가 사실은 맞지가 않다. 네. 사실 이 논제는 축구에 걸맞지 않은 논제다. 네, 저는- 아까 제가 이제 애매한 답변을 드렸지만 네. 그게 제 진심입니다. 그냥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 이해하기 편하게 주는 네임 태그에 따라서 이제 그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는 거지. 네. 진짜 축구는 계속 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들이 생기고 있어서 하나로만 가정하기는 조금 어렵다. 네, 저도 그냥 얘기했듯이 그냥 매치 컨텍스트에 이건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하프스페이스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하프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해서 그런 거지. 그 전에 있던 수많은 선수들이 그 공간을 쓰고 있었어요. 맞아요. 심지어 10번에 지단이 됐든 누가 됐든 그 공간에서 패스를 뿌려줬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공이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이 하나다 보니까 거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에 볼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쪽에 지단이 거기 위치했잖아요. 그럼 야 지단은 그러면 몇 잘라내 이 얘기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맞아요, 만약 그 맞아요. 단어가 있었더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너무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매치 콘텍스트 외의 걸로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된다. 맞아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은 있었지만 그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전 그 이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걸 갖고 왔던 이유 중 하나가 저도 사실 이런 논제를 동의하지 않아서 갖고 왔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먼저 올렸던 글 중 하나가 마이클 콕스가 쓴 글이에요. 네. 네. 10번의 종말 평소와 똑같은 얘기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얘기 뭐냐면은 하메스가 얘기해요. 나는 10번이었기 때문에 10번은 팀 전체를 컨트롤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4-4-2, 뭐 4-3-3 이런 포메이션이면은 사실은 10번이 배제되고 다른 선수 1대1 스킬 원하고 뭐 뛰어나고 막 빠른 달리는 하드워커들 원한다. 테크니션보다 옛날과 지금이 많이 축구가 달라졌다. 자 봐봐요. 하드워커 무슨 뜻이에요? 수비 국면에서 뛰어나야 된다. 맞아요. 싸가지 없는 이게 어디 수비 안 하려고 자꾸 그런 변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메스. 그래서 마타도 얘기했어. 마타가 10번에서 뛰는 선수 좋아한다. 타고난 재능으로 살아남아서 경기를 바꾸는 선수들. 후안 카로스 발레론이나 후안 로만 리케메 같은 선수들이 오늘 존재하지 않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순수한 퓨어 넘버 10이라는 게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죠. 옛날 바조 같은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네. 진짜 수비 안 하고 자꾸 수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수비 안 하고 발 밑에 딱 붙여주면 그때 이제 패스하고 막 난리 나는 그런 선수들이었어요. 맞아요. 10번 아니지만 그 윙어의 비니시우스나 이런 선수들 봐도 밀란전 때 그 실점 원인이 결국은 비니시우스가 볼 뺏겼을 때 수비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그의 시발점이었거든요. 약간 그런 게 조금 팀의 입장에서 좀 안 좋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하면 그 마이크 콕스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가 너무 미화된 거다. 라고 과거 기억을 그러니까 낭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기억하고 있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미셸 플라티니도 80년대 때 지금 10번이 죽고 있다. 90년대 때도 지단이 지금 10번이 죽고 있다. 02년 때도 지금 10번이 죽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10번이 죽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퓨어 순수하게 어느 시점부터는 공격 맡기는 선수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잠깐 순간순간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배제됐던 거지. 그런 전술을 메인 플랜을 1년 내내 쭉 끌어간 팀은 거의 드물었다는 걸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00년대 유로 00을 얘기하더라고 이 사람은.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때 뭐 베르캄프, 토티, 후이코스타, 지단 같은 선수들, 베르캄프 같은 선수들이 있어서 되게 우리가 그때 10번의 시대라고 상상하지만은 사실은 그때도 당연히 다 모든 선수들 압박했고 뭐 모든 선수들 빌더 참여했고 그렇죠. 그 선수들이 중앙에만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렇죠. 예. 토티, 지단, 베르캄프 그 선수들 언제 가운데만 있었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축구를 낭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10번이 아직도 죽고 지금도 죽고 내년에도 죽고 어제도 죽겠다. 이거 마치 그렇죠. 지금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랑 같은 말이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이 정도면 그냥 10번은 그냥 산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그 10번 살아있던 적이 거의 없던 거지 애초에. 네,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새로운 10번이라 등장했던 유형들은 항상 그전 10번과 다른 걸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시대대 10번의 누구는 되게 원래 처음 10번 하랬을 때 뭐 플라틴이나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공격수였어요. 10번 선수들이. 10번이 우리도 봐줘도 되게 공격적인 선수였잖아요. 그쵸. 근데 어느 순간 10번 선수들은 플레이메이커로서 뒤에서 좀 경기 자체를 관여하는 선수처럼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플레이메이커 어느 순간 맞죠. 10번 선수를. 또 어느 순간 또 그러다가 공연 들어서는 데쿠나 뭐 이런 선수 등장했다. 데쿠나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수비적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이런 선수들이 3시대 10번. 그러다가 또 오늘날에는 이제 외질이나 아까 얘기했던 이런 선수들이 다비드 실바 이런 선수들 측면 지향적인 플레이메이커. 시대가 변하면서 그 선수들에게 여러 역할과 되게 주어진 부여 권한이 많아진 건데 이거를 마치 옛날 것만 하는 표어한 10번이 죽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 사람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른 얘기 떠나서 그럼 정통 땡땡은 있다 없다. 퓨어는 모르겠는데 위치나 이제 공간에 있는 선수들의 이제 본질적인 역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본질적인 무언가 있다. 네, 본질적인 역할. 근데 그것만 하는 선수가 있다 없다. 그것만 하는 선수는 좀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요? 하나의 옵션은 될 수 있어요. 옵션? 네, 하나의 그 이제 그렇죠. 경기 그거를 바꾸는 양상을 바꾸는 옵션은 될 수 맞아요. 있지만 네. 그것만 하면 안 된다. 그것만 하면 안 네, 된다. 그것만 하면 안 된다. 맞아, 우리 현대 사회로 가서도 뭐 하나만 잘하면 그건 도태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윤 씨나 계속 이런 구분법은 되게 싫어했잖아요. 네. 왜 구분법 왜 이런 걸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왜 구분법이 싫냐고요? 존재하지 않는 거라서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축구에 들어갔지 않아서? 일단 존재하지 않고 축구에 들어가지도 않고 모두가 생각하는 그게 달라요. 막연하다. 막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10번은 카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아는 10번은 바조일 수도 있고 외질일 수도 저 사람이 아는 10번은 스네이더일 수도 있어요. 너무 다르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10번이라고 입 밖에 떼내는 순간 다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같은 걸 봤는데 같은 거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이거를 얘 따로 하면은 발전이 없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건설적인 대화가 안 되니까. 왜냐면 얘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다른 방식이고 얘가 이해하고 있는 건 다른 방식이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건 다른 방식인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좀 더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단어가 존재함으로써 그 정립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번이고 8번이고 9.5번이고 뭐 11번이고 7번이고 이런 가짜 거 9번. 가짜 9번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부터 영국 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그때 코치할 때는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는 어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 같다고 인지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뭐 코칭 코스도 갔다 오고 몇 번 하니까 저거 진짜 쓰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준엽 씨는 어때요 그러면은? 일단 9번 얘기를 할 건데 뭐 가짜 9번 하면 뭐 생각나는 게 메시, 피르미노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메시, 피르미노가 하던 걸 뭐 벤제마도 할 수 있고 레반도프스키도 할 수 있고 홀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선수들이 가짜 9번이라고 칭해지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짜 9번이 아니네? 뭐지부터 시작된 생각인데 결국에는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매치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선수들의 액션이 나오는 거지. 이 선수는 그냥 뭐다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면은 그것만큼 축구에 있어서 위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짜 9번. 아직
뭐 인버티드 풀백 이런 것도 요새는 있으니까. 네. 네. 그거 하나의 현상. 그래서 하나의 현상. 현상. 아 왜 맞지? 대답해줄게 그거. 아니요. 거기까지 얘기해? 아니요. 그런 것도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10번 설명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차라리 맞아. 10번은 좀 너무 막연하니까. first number 2. 저는 벌써 그 그때.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혈압 잡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축구 끊고 복싱만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되게 이 용어들을 되게 안 좋아했던 게 네네. 항상 10번 관련 글을 얘기할 때마다 저도 의논할 때 뭐라고 하면은 그런 건 없다. 네. 10번이 퓨어한 10번은 죽었다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얘기를 해보자. 풀백이 지금은 옛날에는 오버래핑하고 크로스만이 게 풀백이었다. 네. 지금은 가운데 들어서 빌드업한다. 그래서 누가 퓨어한 풀백이 죽었다고 누가 얘기하냐. 클래식 넘버 2를 몰라. 그렇죠. 아무도 얘기 안 한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윙어들이 들어서 지금은 골키퍼가 옛날에는 발데스가 대단한 키퍼였지만 지금 모두가 발데스처럼 한다. 발데스처럼 하는 건 평범한 것보다. 그래서 퓨어 골키퍼의 죽음, 클래식 키퍼의 죽음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한다. 그거는 그렇죠. 그냥 세상이 변하고 역할이 변하고 축구 바뀐 거다. 근데 유독 넘버 10, 넘버 9 이 새끼들은 징징거린다. 그러니까 유독 좀 포커스가 많이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야 6번 역할은 옛날보다 더 많은 걸 6번 시간이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그 자리에 서는 선수들은 옛날에는 수비만 했다면 지금 뭐 볼도 몰아야 되고 올라가서 뭐 득점도 해야 되고 맞아요. 온갖 걸 한다. 내려와서 심지어 센터백 사이에 들어간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퓨어한 클래식 6번이 죽음을 슬퍼해. 우리는 모두 마켈레를 그리워해. 이러지 않는다잖아요. 않잖아요. 그냥 마켈렐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게 언론이랑 팬들의 그리움이 망치는 네. 것 같아요. 지금. 뭐 망친다기보다는 약간 그 시절 축구의 그리움이 있는 거고 옛날에는 그런 굿법이 맞았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옛 역할이 워낙 명확했잖아요 축구가.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 뭐 실제로 누구지 이동국이랑 황선홍 뛸 때 같이 뛰던 선수들이 자기는 이동국이 내려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황선홍. 그러니까. 거기만 계셨대 그분들은.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옛날엔 명확 구분했는데 오르는 역할이 되게 모호해졌는데 워낙 10번이랑 9번 유형이 화려한 역할이었으니까 그거는 약간 향수가 더 강한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그 공격수가 수비 가담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원래 포지션이 수비수인데 제가 한번 윙어를 뛰어봤단 말이에요. 제가 좀 수비 압박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윙어에서도 그런 걸 했는데 막상 제가 수비하면서 힘이 다 빠지니까 윙어에서 이제 볼 잡았을 때 다리가 풀려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프로 선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 이렇게 수비의 감도 어느 정도의 강도는 조절이 네.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분법이 있는 거니 공격수나 미드필더 수비수나. 근데 저는 이 넘버 10의 죽음.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매년 죽고 있는 건데 모든 포지션은 옛날 표한 몸은 다 죽었어. 근데 얘들은 매년 매해 모여가지고 장례식을 아이고 10년상 20년상을 치르고 있어 지금. 걔네는 그냥 진짜 볼만 차고 싶은 애들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냥. 네, 힘든 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볼만 차고 싶은데 자꾸 수비 시키고 그 역압박 시키고 그거 나 힘든 거 시키니까 측면 가라고 하고. 네, 측면 가라고 하고 측면 안 그래도 공간 하나 죽겠는데 가가지고 하라고 하고 뚫으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난 볼 이쁘게 차고 싶은데 그래서 자꾸 그런 안 좋은 축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우리 아닐까. 복고주의자들. 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안 돼. 사람이 발전이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확실히 저희가 이번 주제 아닌데 또 다른 주제로서는 축구의 개성이 죽고 있다. 네. 이런 얘기. 요거 정도까지는 내가 오케이인데 그러면 개성이 죽고 있다. 점점 모든 축구 선수 똑같아지고 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거죠. 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모두가 만능주의자 돼가고 있다. 이것도 상준 씨 아니야? 이게 뭐가 중요하냐의 그 차이죠. 왜냐하면 개인 개성이 개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편이긴 하다. 그래서 이 축구가 뭐냐면 이 10번 논쟁이 거 논쟁까지 사실 이어지는 논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축구 어느 나라 선수는 개성이 없다. 라떼는 말이야. 베컴도 있고 긱스도 있고
토티도 있고 그랬는데 요새 애들은 말이야 다 똑같이 뛰고 한 명도 못 제치고 뚫으려다가 뒤로 백패스만 하고 윙어들은 라떼는 다르다. 그렇죠. 그거 좀 다른 이야기긴 하죠. 그거는. 네. 라떼는 네. 다 똑같이 뚫는 척하고 백패스만 한다. 음. 개성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시즌 뜨고 보면 비니시우스 부카사카 구별도 안 간다.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냥 뚫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수비가 어땠는지 아니면 요즘 시대의 그 수비가 어떤지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또 공격수들의 또 그거 약간 쪼예요. 그거야. 요새 센터백들 얼마나 다 다양하고 개성이 넘쳐. 그렇죠. 예. 센터백 키퍼들도 어쩜 이렇게 다 다양. 옛날 키퍼들은 다 그냥 근데 오늘날 키퍼들은 다 다양하고 개성 있고 넘치고 풀백들 봐봐. 풀백들도 뭐 누군 인버티드고 누군 윙백이고 요새 엊그저께도 보니까 인텔은 뭐 디마르코 골 넣고 또 반대쪽에 골 넣고 뭐 장난 아니던데 이놈의 공격수들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되게 다양해지는 아래는 다양해지는데 네. 위에는 뭘 개성해진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약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축구는 그냥 크게 봤을 때 공격 수비 그냥 여러 명끼리 상호작용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좀 10번은 죽고 있냐 몰락하고 있냐 했는데 이 질문을 결국 상준 씨가 견디지 못하고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화를 하는 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맞아요. 그 시사하는 바가 뭐냐? 축구 세계에 용어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게 시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축구가 어쩌면 완벽하면서도 가장 완벽하지 않은 스포츠라는 게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0번이란 말은 죽었지만 말은 지금에 들어맞지 않은 말이 됐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이 죽었냐 안 죽었냐는 조금 다른 얘기다. 그 용어만 죽었다 그냥. 용어 자체가 죽었다.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아 그냥 이렇게 옛날에 맞잖아요. 아니, 상준 씨. 죽는 게 그냥 사는 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네, 존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핵이 있어야 되냐, 회기 없어야 없어야 되냐. 되냐 그런 아니 햄릿도 죽는 사냐 그것이 문제로 다 너- 했는데요. 투비와 나투비. 햄릿은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핵으로 보자고요. 핵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필요할 수도 있어. 근데 무기로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되게 오늘 되게 재밌어졌네 생각보다 네. 이 논쟁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니다 저는 다릅니다. 네. 어쨌든 10번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쨌든 지금 이 축구는 좀 걸맞지 않게 조금 많이 되게 퇴색되었다. 퇴색되거나 혹은 되게 너무 좁다 영역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되게 이 논쟁을 되게 좋아하지 않고 항상 그럴 때 10번을 좀 징징을 하는데 저보다 더한 이 혐오론자로 오늘 아예 혐오론자 좀 심하니까 알러지를 갖고 오신 알레르기. 약간 간지럽거든요. 주엽 씨는 어때요? 10번 알레르기 어느 정도예요? 그럼 주엽 씨는? 저도 좀 있는 편이라고 저 10번 6번 막 이런 거 쓸 때마다 고민 많이 돼요 그러면은. 망설이게 되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 고민 많이 해요.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6번 8번 논쟁에 대해서도 야 6번 8번을 나누는 게 그럼 투미드를 쓰면 2-6야 도플 잭서야 도플 아웃야. 한식은 어때요? 힘들어요. 그때 막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 두 번에 그럼 근데 투미들은 영국에서 그거 쓰거든요. 더블 식스라고. 그렇죠. 아 왜냐면 그 독일 애들도 도플 잭서라고 해요. 잭스라고 하죠. 예. 근데 그거 우리 그때 얘기 기억나시죠? 맞아. 그거 맞냐 안 맞냐? 두 명이 미드필더면 두 명이 8번이냐, 두 명이 6번이냐? 아 사실 왜요? 머리 아파요. 비웃어요 왜?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요. 이제 지금 별게 다 나오는구나. 이제 1번도 이제 1+5 뭐 이런 걸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거 관련해서 조금 다른 커뮤니티상에서 어떤 분과 얘기한 적인데 그것도 있잖아요. 가짜 더블 펄스 9 얘기가 있어. 그 데제르비 나왔을 때. 네, 더블 플스 야 그거 더블 둘 다 내려면 그냥 그거 프론트 투 더블 투톱 아니야? 원래 가짜 구면 한 명이 내려오는 거잖아. 근데 두 명 다 내렸으면 그 두 명이 그냥 그대로 어쨌든 그 아래 미드필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냥 프론트 투톱 아니야? 근데 그거는
그 수비 라인에 누가 있냐 아니면 수비의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 누가 있냐 그런 차이라고 보는데 그냥 그 전에 투톱 쓰는 거와 다르게 수톱을 쓰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한 용어인 건 내가 알겠어. 프론트 투와 다르게 쓰게 되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더블 가짜 9번은 네. 정말 더블 가짜 9번이냐?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건가? 기존 투톱과 아니요. 아니요. 그냥 위치만 달라진 맞아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이게- 기존의 가짜 9번은 그 기존의 프론트 1이랑 다른 걸 알겠어 내가. 네. 확실하게 구별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블 가짜 9번을 말을 쓰지만은 네. 사실 더블 가짜 9번 쓴 순간 그건 투톱인 거잖아. 그렇죠. 프론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거든요. 그분이랑. 그분도 어, 나는 야 이거 말이 맞아 이거? 이게 사람들이 보는 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약간 그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그건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심리학 나왔어.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하면 안 된다. 네, 하면 안 된다. 그 옛날에 그 미국에서 한 것 중에 발솔로뮤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미국인들한테 이제 인디안족에 이제 오늘 10번에서 민지한까지 나왔어. 민속 유화 동화를 이제 알려주면서 너 이거 기억을 해봐라 이랬는데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카누라는 단어보다는 막 보트 막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도 그게 똑같은데 축구라고 왜 다르냐? 축구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대로 설명해라. 뭐 자꾸 이름 붙이려고 하지 말고. 그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도 속히 이제 인간 강사들이 이제 5개념이라고 하거든요. 5개념. 5개념. 그 우리나라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자기 맘대로 이름 붙여서 뭐 공부한다. 그렇죠. 그렇게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5개념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계속 틀린다고. 그래서 이제 5개념 만들지 말고 그냥 내가 가르친 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되게 오늘 되게 뜻깊은 이야기 되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가 하고 싶으면 얘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속이 후련한. 만족스럽습니다. 10번이 몰락했냐 안 했냐를 억지로 짜내다가 결국은 이거 카누다 이거 5개념이다까지 오게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다 10번은 살아있고 10번은 몰락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듣고 논리적으로 분명히 자기만의 이론이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저 의견은 존중하지만 저는 저희들의 의견을 구수할 게. 그분들 댓글 달아달라고. 댓글 달아주면은 네, 보면서 저도 뭐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뭐 이렇게. 뭐 혹시 몰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저희가 지금 축구관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이야기가 좀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10번에 몰락은 있다고 시작해가지고 10번이란 거 없다. 아니다. 애초에 축구의 5개념이 너무 많다로 끝나버린 2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